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인면도에다 옮겨 볼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창문이 중앙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평면도는 끝까지 펼쳐놓고 보시는 거고요. 이 폭은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시험을 보실 때는 거리를 재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시겠죠. 자, 중앙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5100에서 4짝으로 크게 들어가고 있고 대략 한 3300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4짝 창이 들어가는데 거실창보다는 조금 좁죠. 폭이 좁아서 2400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2짝 창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한 1500 정도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2짝 창부터 제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거실 창 같은 경우에는 창을 열고 테라스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워 쌓기 한 게 없죠. 이럴 경우에는 좀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벽돌 세워 쌓기를 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높게 좀 잡아 주었습니다. 이 높이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법칙을 정하기 위해서 높이를 1200으로 지금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간에 이 부분 3300짜리 창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2400, 여기는 1500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평면도에서 중간점을 가지고 내려와도 괜찮고요. 아니면 바로 인면도에서 두 점 사이 중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는 여기는 처마의 중간선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해볼고요. 여기는 지금 처마의 중간선 너무 쏠리니까 벽체의 중심 또는 중심선의 중심 둘 중에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심선의 중간으로 둘 다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중심은 창문의 중심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창문은 바로 여기다가 붙여서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허공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테두리는 렉탱글 하시고요. 시작점 허공에 찍으시고 골뱅이 1500, 1200 폭은 1500, 높이는 1200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창호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O 엔터, L 엔터, C 엔터 도면층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로 바꿔주는 옵션을 한번 써봤고요. 밖에서 보는 창이다 보니까 30만큼 프레임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안쪽에는 목창, 바깥쪽은 알루미늄 창.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끝과 이 끝,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끝점이 보인다는 거죠. 실내에서 볼 때는 50, 밖에서 볼 때는 30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틀을 30만큼 사방으로 옵셋을 한번 해봤고요. 렉탱글은 묶여 있으니까 한 번만 옵셋을 하시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열리는 틀은 60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열리는 틀은 60 해도 괜찮고 뭐 80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단면도를 그릴 때 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60으로 정해봤기 때문에 제가 60으로 그냥 따라가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정면에서 봤을 때는 중간에 가로 중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 창문은 온전히 앞으로 나오고 한쪽 창문은 뒤로 숨게 보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프레임의 절반 60이니까 30, 30 양쪽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중간선은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쪽은 온전하게 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뒤로 숨게 돼요. 제가 일단 이것은 왼쪽이 온전하게 나온다라고 치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에 크리센트 잠기는 것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본 거고
바뀌는 건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것을 move 위쪽 중간선을 이 교차점 여기에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은 지워주세요. 중간선은 지워주세요. 자, 전체를 분해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밑에 세워 쌓기라는 게 있죠. 그것은 녹색 도면층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O 엔터, L 엔터, C 엔터 레이어를 바꾸는 옵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옵셋을 한 번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세워 쌓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 단면을 한번 보시면 1200에서 창이 마무리가 됩니다. 1200에서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벽체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세워 쌓기 벽돌이 들어가요. 190에 90 이것이 15도만큼 기울어서 이 창문 밑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창문에서 봤을 때 이 선 보이고요. 이 선이 보여요. 이걸 그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위에서부터 50, 거기서부터 100, 50 한 번, 100 한 번 표현을 할 건데 대략 기울였을 때의 거리가 49 그리고 그 밑에는 한 8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대략 50 한 번, 또 100 한 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렉탱글을 미리 분해를 해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쪽의 선을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세워 쌓기를 했기 때문에 높이 부분 57 줄눈 10, 또 57 줄눈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약식으로 해서 60 간격으로 벽돌이 세워져 있다 라는 표시를 해칭으로 해볼 겁니다. H 엔터. 자, 상부에 이런 해칭 옵션이 뜨는데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유저 디파인 줄무늬니까 사용자 정의로 바꿔줬습니다. 각도 앵글 90도 간격이 방금 말씀드렸던 60.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시면 세워 쌓기가 됩니다. 끝에 이렇게 애매하게 남은 거 싫어요 하시면 선택하시고 Set Origin 원점 설정 끝점 클릭 이렇게 하시면 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번엔 내짝 창문 한번 그려볼게요. 내짝 창문. 자, 내짝창 같은 경우에는 렉탱글 아까 이 부분이 2400의 높이는 방이니까 1500 2400에 1500 렉탱글로 한번 그려볼게요. REC 엔터. 잠깐 ESC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먼저 바꾸시고 색깔을 안 맞췄네요. REC 엔터 허공에 클릭 골뱅이 2400 콤마 1200 엔터 이렇게 전체 사이즈를 맞춰봤습니다. 자, 창호는 하늘색으로 색깔 변경하시고요. 밖에서 보는 거니까 고정된 틀은 30, 열리는 틀은 60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전체 X로 분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은 중간에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4분의 1 위치를 잡을 건데 이거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틀 안쪽 끝에서 이 중간까지 4분의 1 그러니까 절반값 절반값을 잡을 때는 라인 엔터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이 안쪽 점 클릭 중간 점 클릭 해서 아래쪽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트림으로 중간을 기준으로 열리는 틀 잠깐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60 온전한
틀이 한번 들어오거든요. 이 중간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분의 1 창이랑 똑같아요. 옵셋 30, 절반을 양쪽으로. 중간선 지우시고요. 트림으로 이번에도 왼쪽을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른쪽은 뒤로 숨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이 열리는 틀만 미러를 하시면 정확히 4분의 1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녹색으로 도면층 바꾸시고요. 얘도 똑같이 세워쌓기 한번 해볼 거예요. 옵셋 50 한번, 옵셋 100 한번. 뭔가 잘못됐네. 다시 옵셋 50, 옵셋 100. 끝부분 막아주시고요. 막아주시고요. 해칭으로 H 엔터 하시면 아까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끝부분이 이렇게 조각이 남는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세트 오리진 원점 설정 해서 끝부분 클릭 ESC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60씩 들어가게 됩니다. 얘도 선택해서 중간점을 이 교차점에 주시고 이 선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건 뭐 새로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네 짝창 하나를 일단 복사 하시고 옵셋 1650을 양쪽으로 3300이라고 치고요. 자, 사이즈는 평면도에서 스케일 재시고요. 지금 저는 우리 거는 논 스케일이기 때문에 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트레치로 이렇게 스트레치 S 엔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함 늘려주시고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이것도 라인 엔터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이 중간점과 고정된 틀 안쪽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미러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늘리고 늘리고 S 엔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함 엔터. 이거 그냥 가면 중간점이 안 잡히니까 두 점 사이 중간 하셔서 이 점과 이 점을 찍으시면 중간이 잡히고 준비되어 있는 선에 직교점 이 선 지우시고요. 얘도 S 왼쪽에서 오른쪽 안됩니다.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 포함 엔터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하셔서 이 점, 이 점 그래서 쭉 가서 직교점에 클릭. 자, 스트레치 혹시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치로 아래쪽으로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창은 끝났죠. 자, 이번엔 앞쪽에 보면 계단 있습니다. 계단. 난간이 양쪽에 있고요. 계단의 폭은 벽체의 끝에 딱 만나 있네요. 그럼 굉장히 쉽죠. 벽체의 끝에 딱 만나 있고 도면층 노란색으로 바꾸시고요. 옵셋 계단 하나의 높이는 150으로 합시다 라고 했어요. 똑같이 150 세단 양쪽 벽체 끝을 기준으로 더 이상 안 그리겠다 라는 트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난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난간은 이 끝에 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고 칩시다. 난간이 아이고 잠깐만요. 녹색으로 난간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뭐 30 이렇게 하면 여기 엔카 박을 공간도 없고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 들어와서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50 들어와서 세로봉은 30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단면도 보시면 땅에다 박은 거 아니고요. 첫 번째 계단 중간쯤에 박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땅에 박는 거 아니고 첫 번째 계단의 중간쯤 이렇게 표시하시고 첫 번째 계단에서 900 이만큼이죠. 그리고 난간이 쭉
경사지면서 올라가죠. 이것도 맨 위에 있는 계단에서 900. 맨 위에 있는 계단 이거고요. 여기서 900. 이렇게 되면은 경사진 난간을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높이가 나온다는 거죠. 세로 난간 지워주시고요. 이렇게요. 근데 난간이 이렇게 봉으로 보일 건데 이렇게 되면 좀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인 엔터, Shift 오른쪽 마우스, 두 점 사이 중간 해서 세로봉의 끝과 끝 이렇게 하면 중간점이 나와요. 여기서 옵셋 25를 양쪽으로 주시면 전체가 50이 되고요. 중간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가로선을 트림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냥 비워두라는 거예요. 이걸 왜 비웠냐면 이렇게 둥글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F 엔터 하시고 세로선, 세로선 이렇게 해도 좀 둥글게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이거 너무 볼록해서 이상하다 하시면 지우시고 아크 한번 이용해 볼까요? A 엔터 왼쪽 끝장 클릭 적당히 볼록한 정도를 허공에 클릭 끝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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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이렇게 하시면 좀 적당한 볼록한 정도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미러를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난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미러를 전체로 중간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양쪽 난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난간이 앞에 있고 계단이 뒤에 있으니까 트림을 다 해주시고요. 여기도 사이사이 다 트림해 주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난간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이 물받이 홈통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거 그 전체 설명하는 단면도에서 물 홈통을 빼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어차피 한번 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물 홈통을 한번 넣어보는 거를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물 홈통은 이 빗물을 받아주는 홈통이 한번 있고요. 이 홈통의 물을 이쪽으로 가서 걸러주는 모임 홈통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는 선 홈통 이렇게 돼 있고 홈통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림도 확인하시고 사진도 확인하시고요. 자, REC 엔터 이 처마의 아래쪽 끝 클릭 골뱅이 마이너스 200, 200 엔터 그냥 사이즈를 전부 200에 200으로 통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굳이 입체로 그려본다면 그 교재에도 있지만 이렇게 입체로 물을 받는 이것이 처마 홈통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배관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단면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그냥 카피를 해서 이것을 모임 홈통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모임 홈통. 찌꺼기가 모이는. 자, 글씨는 제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선 홈통을 표현할 건데 이렇게 홈통과 홈통을 연결을 한번 해줄 겁니다. 자, 이것을 뭐 멀티라인으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멀티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ML 엔터 두께는 100이니까 S 엔터 100 엔터 이 부분에서 클릭 해서 이 100의 중간이니까 200의 중간이니까 한 100이라고 치고요. 옆으로 꺾어서 클릭 엔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멀티라인을 이렇게 바닥까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땅속에 묻히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어서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이어서 이 정도 따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땅속에 묻히는 건 제가 점선으로 바꿀 거라서 따로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다가 아크 A 엔터 끝장 클릭 적당히 꺾어진 부분 클릭 그리고 전체 모양 보면서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땅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완만하게 한번 그려봤고요. 혹시나 막 이렇게 그리시면 너무 보기가 이상해요. 파이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좀 완만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을 옵셋 100 해주시면 이런 느낌. 자, 멀티라인으로 그린 선들은 X로 다 분해를 좀 해줄게요. 분해를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선택을 하시고요. 슬라브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선택하고 특성의 세 번째 선 종류를 히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치는 잠깐만 보고 어디로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위치는 잠깐만 두고 위치라는 것은 뭐가 먼저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홈통이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인면도를 그려보고 이건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라인을 또는 P 라인을 직교를 끄시고 좀 자유롭게 그릴 건데요. 이렇게 좀 생략이 되었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한번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일로 쪽으로 지하수 연결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생략을 할 거예요. 라는 기호로 이 번개 모양처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라인을 시작해서 벽체 쪽에 중간쯤 라인을 벽체 쪽에 하나 그려주시고 옵셋 20 두께 20 중간에 하나 표현하시고요. 이건 잡아주는 철물이에요. 직교를 다시 켜시고 카피 900 밑으로 900 빠져나오시고요. 900 간격으로 이 잡아주는 철물이 있다라는 표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얘는 녹색이 될 거고 지금 이거 지금 벽에다 고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보인다는 것은 홈통이 이쯤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쯤에. 아이고. 홈통이 이쯤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아마 한 이쯤? 이것도 한 이쯤? 자, 벽체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처마당 하나는 붙어야 되고요. 이게 좀 꿀렁꿀렁 거리기 때문에 벽에다가 고정을 했죠. 자,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다 고정을 한 거니까 이 정도 위치에 선홈통이 내려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200에 마이너스 200 렉탱글을 하나 그려봤고요.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200 마이너스 200 엔터.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혹시나 이 홈통 여기 걸리면 좀 이상하니까 옆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답안을 보니까 제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네요. 제가 왼쪽 벽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뺐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달면 좀 불안해 보이고요. 이렇게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벽체까지 끌고 가는 거리가 좀 멀어서 좀 불안해 보이고요. 이것을 이 안쪽으로 붙이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대로 해서 ML 엔터 두께는 그대로 있으니까 두께 그대로 계단 위에까지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하지 맙시다. 복사하지 마시고 중간에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옵셋 20 위로 한번 이것을 900 간격으로 카피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벽체 끝에다가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은 난관과 만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벽체 끝에 붙였고 이 부분은 난간과 만나면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좀 집어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단면이 이렇게 잘리고 난간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홈통을 살리고 단면도에서 홈통을 살리고 난간이 이렇게
뒤로 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는 테라스에 박아 놓을 거니까 괜찮은데 이 부분은 지금 땅에 이 물이 떨어지거든요. X로 분해 한번 해주시고 연장으로 땅 근처까지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통 거리쇠에 이 철물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한 개 더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 홈통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말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좀 앞쪽이 들리게 해서 바깥쪽으로 물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땅이 여기라면 한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벽돌을 하나, 벽돌이 아니라 낙수바짓돌. 물이 그냥 계속 떨어지면 장마철 이럴 때는 땅이 막 패일 거예요. 흙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이 패이지 않도록 바짓돌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지도록 물이 이렇게 흐르도록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옆에서 본 거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 파이프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을 엘립스 EL 엔터로 끝점 끝점 그리고 자유로운 높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낙숫돌도 크게 정해진 사이즈는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렉탱글로 적당히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사이즈를 외우고 하시지 마시고 모양을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은 이렇게, 열린 부분은 이렇게. 자,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트림하시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카피하시고요. 이런 건 빼시고 얘는 오른쪽을 벽체 끝.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물홈통, 빗물바지 홈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뭐 기와를 한번 넣어볼까요? 기와. 자, 기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폭이 300으로 보일 거예요. 대략 30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기와가 만나는 부분을 라인으로 표현을 한번 할 거예요. 옵셋 300 이렇게 한번 왔고요. 지금 이 부분 여기는 콘크리트가 꺾인 부분 위에 홈통이 이렇게 보여요. 앞에서 봤을 때 기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일자로 쭉 갈 건데 이게 선이 하나만 있으면 좀 허전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옵셋 30만큼 그냥 겹치는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 한쪽 선을 파란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녹색 다 해도 괜찮고요. 파란색으로 하시면 겹치는 부분으로 얇게 들어간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것을 경로 배열 한번 해볼게요. 어레이 옆에 있는 화살표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객체를 선택하세요. 이거 2개 할 거예요. 엔터. 자, 그리고 기준점 기준선이죠. 위에 있는 지붕틀 선택하시고요. 간격은 300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끝내기 엔터 이렇게 하시면 2개가 튀어나가네요. 편집을 할 거면 X 엔터 기와를 클릭 엔터 해서 튀어나간 것들은 지워주시고 선이 부족한 것은 EX 엔터 2번 하나하나 찍지 마시고 이렇게 끝을 포함하세요. EX 엔터 2번 하시고 포함하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와 부분 들어갔고요. 이제 이 위에 덮어주는 게 용머리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나와요. XL 엔터 H 엔터 암기와 3장 이거 이거 아니고요. 끝부분 암기와 3장 암기와 이 윗부분 단순화 합시다.
그리고 XL 엔터, H 엔터 상태에서 수기와의 윗부분 이렇게 총 4개의 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위에 용머리 장식인데요. 첫 번째 기와를 기준으로, 여기도 첫 번째 기와를 기준으로 양쪽을 이렇게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장식, 용머리 장식이 겹치는 부분을 조금 숫자를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략 폭이 300쯤 되긴 하겠지만 500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되도록, 밑에 있는 기와랑은 다르게 흐르도록 500 간격으로 경로 배열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경로 배열 누르고 세로선 클릭, 엔터, 경로 곡선, 이 위쪽에 있는 선 클릭 하시면 빽빽하게 나오죠. 이 간격을 500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이제 500 간격으로 벌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용머리 장식까지 좀 표현을 했다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X 엔터 하시고 끝에 좀 어색한 부분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쪽에 막아주는 이거 막음새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라인이나 X라인으로 높이를 먼저 표현을 하세요. 단면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옵셋 50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50. 그런 다음에 F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세로 그리는 거 아니겠죠? 미러 하셔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조금 위치가 안 맞다 하시면 move 하셔서 이렇게 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여기다가 뭐 기호나 문자 한번 넣어 볼게요. 흰색이죠? 기호나 문자. 일단 이 창문 이렇게 열린다는 표시를 할 건데요. 원래 기호는 흰색인데 이 창문에 열린다는 표시는 사실상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얘만 녹색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힘을 뺀다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고요. 라인을 적당히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선 하나 그리시고 F8번 직조를 끄시고요. 이렇게 좀 기울어진 선을 하나 그리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F8번을 켜시고 이렇게 된 것을 중간점에서 미러 하시면 양쪽으로 바라보는 형태. 자, 그리고 이 창문에 좀 빛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유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라인으로 중간점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이것을 적당한 간격 한 30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 끝까지 연장을 해주시는 게 저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카피하셔서 옆에다가 이렇게. 자, 얘들을 모두 카피. 꾸며주는 것들을 모두 카피해서 다음 창문, 다음 창문, 다음 창문, 다음 창문 이렇게 붙이시고요.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튀어나가는 것들은 그냥 뭐 다 트림해 버리세요. 이렇게. 뭐 이거는 길이를 맞추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짧으면 연장 이렇게 좀 빛이 들어온다는 표현이니까 좀 자유롭게 하시고 뭐 이런 부분도 무브로 한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절. 그리고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문자는 높이를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비슷하긴 한데요. 얘를 카피를 한번 해볼까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만 2개 세트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이즈가 80이고요. 100으로 넣을 거예요.
1.2배죠. 스케일을 1.2, SC 엔터, 선택 엔터, 시작점 클릭, 1.2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높이가 100 되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특성창을 한번 들어가 봤고요. 안 들어가네요. 높이가 96이 됐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96은 안 되고요. 이거를 지금 선택을 둘 다 한번 해보시고요. 문자를 둘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 컨트롤 누른 상태로 숫자 1번 누르시면 특성창이 나오는데 100 높이를 100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세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세로 쏘는 것보다는 이게 있으니까 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얘들은 기와 위쪽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와 위쪽에 어디 갔지? 여기. 자,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또 카피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요. 자, 이 문자 쓰는 것도 우리 교재의 정답을 좀 참고하셔서 보면서 한번 해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이것도 미리 다 갖다 놔도 괜찮고 아니면 뭐 하나하나씩 복사하고 바꾸고 복사하고 바꾸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 복사를 해놓고 어차피 한 번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기와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자를 뭘 넣을지를 할 건데 우리가 답안을 좀 보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디다가 뭘 넣으면 좋겠다 또는 문자를 바꾸고 바꾼 문자를 복사하는 게 좋은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마금새도 하나 표시하고 싶어요. 마금새. 그리고 뭐 여러가지 만들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이것은 지름 100 선홈통입니다. 지름은 퍼센트가 2번 그리고 영어 상태에서 C 하시면 파이로 바뀌죠. 이것은 처음에 그 ST를 안 하시면 안 바뀌어요. 이따가 ST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파이 100 한영 바꾸시고 선, 홈, 통 서 있는 홈통입니다. 제가 ST가 뭔지 방금 말을 했는데 우리 평면도 그릴 때도 해봤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를 쓰기 전에 ST 엔터 하시면 글꼴 이름이라는 부분이 떠요. 폰트 네임 클릭해서 L로 시작하는 키보드에 L 치면은 L을 찾아가는데 L 제일 마지막에 루시다 찬스 유니코드라는 문자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맞춰줘야 파이가 나오고요. 이 문자를 안 쓰면 파이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얘는 홈, 통, 거리세 그리고 한글로 홈, 통, 거리, 쇠 그리고 이것은 빗물을 모아주는 찌꺼기도 걸러주는 모임 홈통 그리고 처마에 붙어있는 처마 홈통 이렇게 정답 좀 보시면서 일단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벽돌 모양은 파란색 해칭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반드시 문자를 다 치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말을 안 바꿨지만 여러분들은 모, 르, 타, 르, 위, W, P 수성 페인트, 마, 감 이렇게 좀 답안을 보시면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하나만 써서 복사할 거예요. 하나만 써서. 자, 이렇게 문자를 모두 바꿨으면 그 다음 이제 해칭을 넣는 거예요. H 엔터. 파랑색 도면층에서 하는 거고요.
이번엔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패턴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ABC 순으로 내려가시고 화살표 밑에 조그만 화살표 누르시면 크게 보여요. 여기서 브릭으로 바꿀 거예요. BRICK. BRICK. 각도는 0도. 이건 간격이 아니라 전체 스케일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10으로 정해 드릴 거예요. 벽돌은 브릭 10 이렇게 하세요. 그럼 거의 얼추 맞습니다. 자,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확대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모두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확대하셔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중간에 벽돌 들어가는 부분, 위아래는 몰탈 또는 콘크리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표제란 우리 미리 만들어 놨죠. 이것을 좀 갖다 얹어 볼게요. 도면이 중간쯤 들어가도록. 그리고 튀어나간 것들은 모두 정리. 노란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PL, 엔터. 시작점을 이 땅의 끝부분 클릭. 폭을 바꿀 겁니다. W, 엔터. 단면도는 30이었는데 인면도는 50입니다. 50 엔터, 50 엔터. 끝장 클릭, 엔터. 이렇게 두꺼운 선 지반을 쫙 깔아주시고요. 이제 녹색 도면층으로 나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제가 나무는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걸 뭐 똑같이 그리라는 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여기 지금 약간 큰 나뭇잎, 작은 나뭇잎 두 개를 만들었어요. 큰 나뭇잎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전체 영역을 한번 잡아줄 거고요. 작은 나뭇잎은 빽빽하게 아래쪽을 좀 빽빽하게 하시면 해가 위에서 들어와서 약간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나무 줄기는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나무처럼. 자, 처음에는 이걸 좀 참고로 해서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추천을 좀 한다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허공에서 그려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F8번, F3번 다 끄세요. 직교 끄시고 오수넷도 끄시고 PL 엔터 그냥 비슷하게 눈으로 보고 W를 0으로 바꾸시고요. 자, 얇은 선으로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하게 퍼져나가게. 크기가 커지면 좀 줄이면 되거든요. 아이고, 너무 나갔다. 또 중간에 좀 이상하다고 막 멈추지 마시고 나중에 편집을 또 하시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고 뭐 대략 이런 느낌으로 느낌만 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나무 덩치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예시도 몇 가지 나무를 보여드렸거든요. 자, 그걸 토대로 한번 본인이 어떤 나무를 좀 잘 그리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나무가 뚱뚱한 것 같아서 안쪽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치 같은 거 이용하셔서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고 이제 나뭇잎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나뭇잎도 PL 엔터 하시고 지금 직교도 꺼져 있고 오스냅도 꺼져 있고 그냥 이렇게 나뭇잎을 좀 불규칙해 보이게 막 열매 그리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좀 자연스럽게 좀 불규칙하게 좀 막 그린다는 느낌으로 좀 막 그렸네 라는 느낌으로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스케일이 너무 크면은 좀 줄이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직교도 끄시고 오스냅도 끄시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둥근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이제 이것을 새로 그리지 말고 카피를 해서 아니면 그냥 이것을 좀 스케일을 줄일 거예요. 한 0.5 정도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풍성해 보이게 카피를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풍성해 보이게. 이게 정답이 없는 거니까 좀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래쪽으로 풍성해 보이게, 여기도 좀 풍성해 보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마치 햇빛이 이렇게 져서 나뭇잎들이 위쪽은 밝아 보이고 아래쪽은 어두워 보이는 양, 마치 그렇게 보이는 양 이렇게 한번 주시고요. 또 뭐 정답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많이. 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카피를 쫙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너무 막 규칙적으로 하시면 더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불규칙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도 뭐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한 덩어리가 너무 작아도 이상하니까 여러 개의 덩어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밑에 라인 하나 그리시고요. 직교를 켜시고 아래쪽은 좀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래쪽은. 그리고 다 그리고 나니까 좀 너무 크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스케일 줄일 수도 있고요. 블럭을 한번 잡을 거예요. B 엔터 블럭. 이름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블럭을 많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이름 주시고요. 객체 선택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면 나무를 선택. 엔터. 기준점 클릭. 아래쪽 F3 한번 켜시고요. 아래쪽 끝부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OK 하시면 이게 묶여요. 이렇게 하나만 클릭해도 묶인다는 거죠. 자, 스케일을 일단은 그냥 두시고 이것을 카피하셔서 반대쪽에도 하나, 대신에 크기는 한 0.6, 0.7 뭐 이 정도 줄여주시고 바닥에 붙이시고요. 이것도 바닥에 붙이시고 가까이, 집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좀 허전하니까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뭐 방향은 좀 밀어 해주셔도 괜찮고요. 밀어 하셔서 좀 자연스럽게 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면도 표현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보다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면도의 시간을 좀 많이 들이시고 인면도는 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했으면 나머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지우세요. 싹 다 지우시고 결과물만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시고 이것들은 원점 근처에 갖고 오는 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